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전통 예술, 민화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민화라고 하면 어떤 그림이 떠오르시나요? 호랑이와 까치가 그려진 까치호랑이? 아니면 연꽃과 물고기가 어우러진 연화도? 민화는 궁중화나 문인화와는 다른 서민들의 소박하고 진솔한 마음이 담긴 그림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민화의 역사부터 종류, 의미, 그리고 현대적 계승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일부 민화란 무엇인가? 민화는 말 그대로 백성들의 그림입니다. 조선시대 서민들이 그리고 즐긴 실용화로 집을 장식하고 애군을 막으며 복을 기원하는 목적으로 그려졌습니다. 민화의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실용성입니다. 감상용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실제로 사용되었어요. 병풍, 족자, 문짝, 심지어 가구에도 그려졌죠. 둘째, 상징성입니다. 원근법을 무시하고 색채도 과감하게 사용했어요. 넷째, 익명성입니다. 대부분의 민화에는 작가의 이름이 없습니다. 실생활에 쓰여진 민속예술품으로서 작가의 개인적 이름보다 작품 자체의 내용이나 의미에 더 중점을 두었습니다. 2부 민화의 역사와 발전. 민화의 기원은 고구려 고분벽화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지만 본격적인 발달은 조선 후기부터입니다. 조선 전기 15세기에서 16세기에는 주로 궁중화와 문인화가 주류였어요. 하지만 점차 서민 문화가 발달하면서 민화가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선 중기 17세기에 들어서면서 상업이 발달하고 서민들의 경제력이 향상되었어요. 이때부터 민화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조선 후기 18세기에서 19세기는 민화의 전성기였습니다. 이 시기에는 세 가지 정도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전문 민화 화가들이 등장했어요. 둘째, 다양한 주제와 기법이 발달했어요. 셋째, 지역별 특색도 뚜렷해졌습니다. 특히 한양, 서울, 개성, 평양 등 상업도시를 중심으로 민화가 크게 발달했어요. 또한 시장에서는 민화를 파는 화점들이 성업했습니다. 하지만 19세기 말 개항과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전통 민화는 점차 쇠퇴하게 되었습니다. 3부 민화의 주요 종류와 의미. 이제 민화의 주요 종류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화조화. 꽃과 새를 그린 그림으로 가장 인기가 많았어요. 모란도에서 모란은 부귀영화와 행복을 상징합니다. 연화도의 연꽃은 청렴과 군자를 뜻합니다. 선비 집안에서 선호했죠. 매화도의 매화는 절개와 지조를 상징해요. 추위에도 꿋꿋이 피는 꽃입니다. 국화도의 국화는 장수와 은희를 의미합니다. 영모화. 새와 짐승을 그린 그림입니다. 십장생도는 불로장생을 기원하는 그림으로 해, 달, 산, 물, 바위, 구름, 소나무, 불로초, 거북, 학 등이 등장해요. 까치호랑이는 가장 유명한 민화 중 하나죠. 호랑이는 애군을 막아주는 벽사, 까치는 기쁜 소식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민화 속 호랑이는 무섭지 않고 해학적이고 친근해요. 용 그림에서 용은 왕권과 권위를 상징하지만 민화에서는 비를 내리는 농업의 수호신으로 그려졌어요. 어해도는 주로 물고기를 그렸고 종종 개가 등장합니다. 잉어는 입신출세와 부를 상징해요. 특히 과거 시험을 보는 집안에서 많이 걸었습니다. 붕어는 부부화목과 다산을 의미해요. 개 그림에서 개는 과거 급제를 의미합니다. 문자도. 글자를 그림으로 표현한 민화입니다. 효제문자도는 효, 제, 충, 신, 예, 의, 염치 8글자를 그림으로 표현했어요. 자녀 교육용으로 인기가 많았죠. 백수백복도는 수자와 복자를 100개씩 다양한 서체로 써서 장수와 복을 기원한 그림입니다. 1호로봉도는 해와 달, 5개의 봉우리를 그린 그림으로 원래는 왕실의 상징이었지만 민간에서도 그려졌어요. 나라의 번영과 안정을 기원하는 의미였습니다. 기타 민화들. 책거리는 책과 문방구를 그린 그림으로 학문 성취를 기원했습니다. 무신도는 무속신앙과 관련된 그림들로 산신도, 칠성도 등이 있어요. 4부 민화의 현대적 의미와 계승.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민화는 거의 사라져갔습니다. 하지만 1960년대부터 민화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지기 시작했어요.
특히 조자용, 윤열수 같은 연구자들이 민화 수집과 연구에 힘썼고 1970년대부터는 전문 작가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민화는 단순한 전통 복원을 넘어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되고 있어요. 첫째, 전통 기법을 바탕으로 한 현대적 민화 작가들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둘째, 민화 교육기관과 동호회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어요. 셋째, 민화를 활용한 다양한 상품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문구류, 생활용품, 패션 아이템 등의 민화 모티브가 사용되고 있어요. 넷째, 국제적으로도 한국 민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의 전통 민화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민화는 우리 조상들의 꿈과 희망, 그리고 삶의 지혜가 담긴 소중한 문화유산입니다. 화려하지 않지만 따뜻하고 완벽하지 않지만 정겨운 민화는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도 기회가 되시면 민화 전시회나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직접 경험했을 때 민화의 진가를 비로소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일상 속에서도 민화의 아름다움을 찾아보세요. 전통찻집의 병풍, 한옥 카페의 장식, 또는 현대적으로 재해석된 디자인 상품들 속에서도 민화를 만날 수 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의 민화 관련 몇몇 기념품들은 현재 품절 대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민화의 인기가 식지 않고 이어져 우리 생활 깊숙하게 자리 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우리 전통 문화에 대한 관심과 자부심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는 민화에 대한 더 자세한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